미국이 돈이 많이 풀리는데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달러 수요가. 네, 달러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엄청 많다라는 전 거예요. 세계적으로 달러를 지금 사고 싶어 하는 네, 거예요? 왜 사려고 하냐면 그거는 미국의 경제가 좋으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수요가 엄청 커졌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강세가 나온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달러가 아무리 풀려도 네.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지 맞아요. 않는 거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이 언제 나타났냐면 예. 90년대에 나타났어요. 94년, 95년도 때에 1년 동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3%에서 6%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올려요. 급격하게 올리고 침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3번을 낮춥니다. 그래서 미국이 골디락스를 쭉 5, 6년 동안 만들어내요. 그래서 침체 없는 금리 인상 후 침체 없는 금리 인하의 거의 유일한 케이스예요. 지금이랑 상황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진짜? 그러니까 네. 주가가 매년 거의 30%, 25%씩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스코 같은 주식은 이 시기에 4,000%나 오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도너리 김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국장하세요? 미장하세요? 지금 뭐 국장이 나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어차피 물릴 거면 미장에 물려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잘 나가도 지금 혼자만 너무 잘 나가고 있는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또 그 시장을 잘 알아야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또 불릴 수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제발 달러 공부 좀 하고 달러 자산에 투자해라. 우리 달러 전도사. 대신자산운용 글로벌 솔루션 황호봉 본부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월에도) 한번 출연해 주셨는데 네. 그 이후로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미국 대선. 네. 그렇죠. 미국 시장 이야기하려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왜 바쁘셨어요? 대선 네. 캠프 계셨나?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올해 한 해 시장을 좀 이렇게 주식 시장을 리뷰를 해보면 1월서부터 한 7월 초 정도까지는 미국의 7개의 주식들, 그러니까 뭐 테슬라 빼고 사실은 네네. 6개의 주식들이 시장을 거의 이끌어가는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상반기에 그냥 엄청 많이 오르면서 엄청나게 오르면서 시장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네. 7월 정도 되면서 이렇게 그 섹터들 간의 로테이션이 나타났어요. 그 주식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덜 올라가고 이제 다른 주식들, 특히 이제 중소형주, 그다음에 막 리츠, 그동안 안 올라갔던 주식들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게 좀 치환되는 효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종목이. 네, 종목이 좀 네. 바뀌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저희들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뭐 한두 달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그때도 좀 약간 힘들더라도 기존에 좀 올랐고 돈을 좀 잘 버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많이 모아가는 습성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분기, 4분기 때는 초반에는 조금 이제 수익률이 부진한 친구들도 있었고, 뭐 저도 사실은 조금 약간 상대성과 면에서는 좀 밀리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 한 10월 중순 이후에 트럼프의 트레이딩이 나타나면서 다시 이제 큰 주식들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12월 달 들어서부터는 이제 메이저 세븐 주식들이 엄청 많이 상승을 하면서 네네. 다시 사실은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들이 뭐 더 이제 성과가 좋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효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효과로 나타난 거는 일부. 그러니까 은행주, 그다음에 테슬라. 이제 그 주식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 효과를 확실히 톡톡히 봤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제 나머지 이제 대형주들은 약간 12월 효과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12월 효과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때는 그 해당 주식들, 그러니까 메이저 세븐,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그 7개의 주식들이 굉장히 잘 가다가 하반기 때 좀 못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이제 못 갔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그때 금리 인하를 한다 얘기가 나오고 통화 기조가 확실히 좀 바뀐다, 인플레이션도 꺾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금리가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이자 부담이 덜어지고 이제 성장이 촉진이 되니까 이제 그 주식들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손들이 많이 갔던 거죠. 갔는데 하반기쯤 돼서 이제 보니까 그 7개의 주식들의 포지션들이 매니저들이 생각보다
적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똑같이 5%를 가지고 있었어도 그대로 쭉 가다 보면 다른 주식들이 그동안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니까. 얘네들은 뭐 4.5%, 4.4% 이렇게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수 있잖아요. 네네. 12월 달에는 이제 그 포지션을 원래대로 채우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네. 이제 매니저들이 이제 거기다가 다시 이제 돈을 집어넣는 이제 그런 효과가 일단은 첫 번째로 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에서 내년을 볼 때 항상 그런데 내년이 좋다라고 얘기한 해는 없어요. 항상 내년을 바라볼 때는 항상 불안전하고 불확실성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어려워진다.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안심되는 주식들이 뭐냐면 돈을 잘 벌고 있는 주식들이에요.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탄탄한 주식들. 그 주식들은 너무 우리가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에다가 좀 넣어놓고 내년을 좀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중소형들 중에서도 뭐 돈을 많이 벌어준 주식들이 있지만 중소형주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잘 못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게 잘 되는 것들은 잘 되는데 테마를 타면 잘 되는데 안 되는 애들은 또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주식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주식들은 좀 팔아요. 왜 파냐 하면 그러니까 손실 실현을 하는 거죠. 손실을 실현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이익이 난 거에서 손실을 조금 연말에 쳐야 세금이 줄어들죠. 잘 아시잖아요. 예. 손절을 치면서 예. 입절한 거하고 이렇게 상쇄시키려고. 상쇄를 시켜서 세금을 좀 줄이는 효과도 좀 있어요. 그리고 연초에 다시 사요. 그래서 1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하고 1월에는 네. 이렇게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 때문에 좀 이런 변동 효과가 좀 크기도 하네요. 이제 그거를 유식한 말로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뭐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윈도우 드레싱. 말로 쓰기도 그렇구나.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그동안 사실 이제 쭉 이제 달러 자산에 대해서 강조를 네.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보고 왔더니 1,430원인가? 60원인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뭐 우리나라는 사실 최근 정치 이슈도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많이 원화가 약해져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연초 대비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네, 한 9% 정도의 원화의 달러 대비 절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1,320원이 안 됐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1,435원, 6원 막 이제 이렇잖아요. 네, 넘어가고 그냥 있죠. 9% 정도 돼요. 많이 올랐네요. 네. 이게 일반적인 상승이에요? 연간 상승폭으로 보면? 지금 일반적인 거는 아니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 예상을 했을 때에는 연초만 해도 한 연말쯤 되면은 1,200원대 후반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리가 인하하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연초에 봤을 때에는 미국이 6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올해 한 4번? 뭐 네. 3번, 4번?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경제가 하반기쯤에는 다시 살아나서 헐헐 날아가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예상들이 다 사실은 틀렸죠. 근데 이런 거는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는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화는 이제 운영본부에서 뭐 가장 고참이 맞추기도 하지만 막내가 잘 맞추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네. 소가 뒷다리 밟아서 쥐잡듯이. 그래서 화내는 진짜 누구나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뉴 노멀인 상황에 좀 접어들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럼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것이다? 1,400원대는 아니더라도 예전처럼 뭐 1,100원, 1,200원대로 내려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2024년에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2025년에 지금 뉴노멀이 될 거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제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이제 전망하는 거는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하긴 하셨지만 네. 좀 보시는 관점은 어떠세요? 근거를 2025년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그건 시장 유동성에 기인을 합니다. 시장 유동성에 기인을 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자금이 풀리면 네네. 달러가 많아지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많이 풀렸어요. 근데 지금 풀리는 자금은 미국의 경제를 회복해주고 그리고 더 상승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해석이 나와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미국의 일단은 재무부에 쌓여 있는 현금, 그 다음에 시장에 풀려 있는 MMF, 그 다음에 광의통화라고 하는 M2,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대출 잔액, 이 상황을 보면 다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이 그렇게 많이 쌓여서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데 달러는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도 지금은 완화적인 기조잖아요. 네네. 그 많이 풀리는데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돈이 많이 풀리는데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달러 수요가요? 네, 달러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엄청 많다라는 전 거예요. 세계적으로 달러를 지금 사고 싶다는 네, 거예요? 왜 사려고 하냐면
그거는 미국의 경제가 좋으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그렇죠, 하겠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수요가 오. 엄청 커졌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강세가 나온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달러가 아무리 풀려도 네.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지 맞아요. 않는 거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이 언제 나타났냐면 예. 90년대에 나타났어요. 오. 94년도, 95년도, 96, 97, 98, 99, 요 6년이 미국의 주식 시장에서의 엄청난 버블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저희 IMF 때인데요. 우리는 이제 98, 99, 이제 00년도 엄청 힘들었잖아요. 네, 네. 미국은 이때 유례 없는 호황이었어요. 클린턴 정부 시절에. 유례 없는 호황이었고 그 호황은 사실은 레이건 시대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연간 전망을 할 때 알파벳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 네, 궁금합니다. 예, 올해는 이제 제가 알파벳 앞글자를 싱글 몰트라고 했어요. 싱글 몰트. 예, 위스키의 싱글 몰트 있잖아요. 오. 위스키의 싱글 몰트는 한 가지 통에서 증류한 거를 이제 몇 년 동안 숙성을 하잖아요. 네. 그 한 통만을 가지고서는 이제 위스키를 만드는 거예요. 싱글 몰트라고 제가 지은 이유는 내년의 투자는 굉장히 기본 원칙, 본연의 맛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상징적으로 싱글 몰트라는 네, 그래서 거를 싱글 몰트라고 내세우셨구나. 제가 지었는데 아. 그 이제 에세이 시작이 뭐냐면은 네. 그 same sentimen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작년이랑 그 24년, 25년은 비슷한 분위기다. 분위기가. 네, 오. 그리고 또 언제랑 분위기가 똑같냐? 90년대랑 비슷한 흐름이다. 아.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네. 90년도 때에도 94년, 95년도 때에 1년 동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3%에서 6%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올려요. 아. 급격하게 올리고 침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3번을 낮춥니다. 아. 그래서 미국이 골디락스를 쭉 5, 6년 동안 만들어내요. 오. 그래서 침체 없는 금리 인상 후 침체 없는 금리 인하의 거의 유일한 케이스예요. 지금이랑 상황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진짜? 그러니까 네. 주가가 매년 거의 30%, 25%씩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스코 같은 주식은 이 시기에 4,000%나 오른 거예요. 아. 그런 이제 골디락스가 찾아오는데 또 비슷한 게 뭐냐면은 네네. 그때는 2000년대 정보화 시대에 앞서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시기예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윈도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윈도우가 나오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누구나 컴퓨터를 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고 네. 인터넷에 접속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아. 지금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AI. AI. 네. 비슷하죠. 소름 돋았어, 지금. 네. 그러니까 90년대랑 지금이랑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뭔가 WWW가 판을 이루었던 것처럼 네. AI가 새로운 장을 열 거다. 맞아요. 그걸 미국이 앞서 나가고 네. 있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있고 매크로 상황이 비슷하고 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거의 일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고 그 흐름이 1, 2년 안에 끝날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최소 그때처럼 4, 5년간 쭉 지속이 될 것 같다고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4, 5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의 통화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고 조정하는 속도도 빠르고 엄청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3년으로 끝날지 뭐 5년까지 이어질지 그거는 잘 모르죠. 하지만 내년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 내년까지는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그 범위 안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4년과 25년이 거의 비슷하게 네, 유사하게. 센티먼트가 유사할 거다. 유사할 그리고 거다. 90년대와 유사할 것이다. 뭔가 설득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세임 센티먼트라고 이제 말을 지은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싱글 몰트라고 하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아이 아닌가요? 예, 금리, interest rate.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쉽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지금 네.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려는 어디서 나오냐? 일단은 처음에는 이민 정책, 네. 그 다음에 관세, 오. 그렇죠? 네, 네. 예, 요 두 가지가 보호무역. 가장 네. 보호무역 한다고 이게 굉장히 네. 크잖아요. 그 다음에 재정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채를 만들어 갈 거다. 라고 재정 적자가 커질 거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더 커질 거다. 네, 적자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효율성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적자를 줄이게끔 약간 상쇄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세를 줄일 거기 때문에 법인세를 1기 때 30% 후반에서 21%까지 낮췄고 네. 그리고 그거를 14, 15%까지 낮춘다라고 하니까 세수가 줄잖아요. 줄죠. 그러면 나가야 될 돈은 많은데 세수가 네. 줄면 그거를
어디서 충원을 할까요? 어디서 충원해야 되죠? 국채를 찍어야 돼요. 결국에. 그렇죠. 네, 채권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채권을 찍어서 만약에 돈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면 내릴 수가 없네, 이자를. 네, 이자가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구나. 자금 조달을 위해서 트럼프는 이자를 내릴 기조를 쉽게 보이진 않겠네요. 장기채 같은 경우는 내린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분들은 3.5% 미만도 보고 계시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3%대 중반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 뭐 10% 그 10년짜리 금리가 뭐 4%대 뭐 초중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떨어져 봐야 3% 끝자락 아니면 중반 정도 이 정도 보면은 거의 합리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초장기채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면 나오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경제가 좋은데 네.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가 좋은데 그렇죠.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금리의 방향성은 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짚고 하나 넘어가자면 아까 이제 환율 말씀 주셔서 이제 중간에 환율을 말씀드리자면 유동성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을 이제 드렸던 부분이 그 유동성이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를 더 활력을 넣어줘가지고 미국의 경제가 펀더멘털이 강해지면서 달러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반대로 다른 나라들의 경제는 뭐 미국만 독약청청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른 나라의 경제들은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면서 미국이 경제가 좋다 보니까 달러 강세의 흐름이 계속 유지될 거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DXY 인덱스가 뭐 110, 120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요거보다 조금 더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약간 낮아지는 정도 그 정도로 유지가 되니까 우리의 원화가 사실은 살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주 굳세게 승장구를 해줘야 됩니다. 승승장구를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지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 지금 거의 뭐 저점에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최근에는? 맞아요. 저도 굉장히 힘든데요.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금 미국은 계속 달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달러 수급이 되면서 투자자가 늘어날 거고 또 AI 동력 삼아갖고 미국은 계속 선순환이 돌면서 잘 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달러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달러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전을 해서 달러를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달러 자산. 네, 달러 자산을 가지고 계시라는 거죠. 달러 자산을 가지고 계시고 물론 달러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올해는 돈을 버셨지만 환차 이익이 났죠. 환차 이익이 났지만 사실은 내년도 그렇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자산으로 바꿔놓으실 필요가 꼭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